자, 11 비례식을 알아보면 비례식은 비율이 같은 아이 두 개를 두 비를 등으로 표시하는 거야. 그래서 6대 4는 우리 비율로 표시해 보면 4분의 6이지. 얘를 약분을 해볼까? 약분을 해보면 2분의 3이야. 6대 4는 비율이 2분의 3이고 18대 12도 우리가 비율로 나타내면 12분의 18 약분하면 6으로 약분해 볼게. 6, 22, 6, 38. 그래서 약분해서 나온 이 비율의 값이 어때? 둘이 같지? 이렇게 같은 이렇게 이 비와 이 비 같은 비 두 개를 이렇게 등으로 표시한 거를 우리는 비례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또 설명해 줄게. 6대 4의 비율은 4분의 6이고 약분하면 2분의 3이 될 것이고 18대 12도 따로 비율을 구하면 12분의 18에서 약분해서 2분의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2분의 3과 2분의 3의 비율이 같지? 이렇게 같은 비율을 등으로 표시하는 거를 비례식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비례식의 용어에 이 안쪽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렇게 4와 18을 내항이라고 그러고 안내자를 써서 바깥쪽에 이루어지는 이 숫자 두 개를 외항이라고 그래. 바깥 외자를 써서. 그래서 비례식도 있고 비례식에 여기 각각 용어들의 이름이 있어. 이름을 익혀둬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외항의 세모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깥을 이렇게 묶어서 외항, 안쪽을 묶어서 내항이라고 하니까 얘네들은 내항이 되는 거지. 그리고 바깥쪽은 외항이 돼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또 비례식의 성질을 보면은 이 또 비례식을 보면은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까 한 거 6대 4와 18대 12는 같은 비율로서 우리가 이게 비례식이 된다고 하였거든. 근데 이렇게 내항을 한번 곱해봤어. 4하고 18을 곱해보면 48에 32, 72가 되고 또 이렇게 외항은 한번 곱해봤어. 그래서 6 곱하기 12를 하였더니 72. 그래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는 거야. 그래서 특징이 그렇게 돼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 이제 2대 6은 4대 네모다. 그러면 우리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6 곱하기 4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 2 곱하기 네모 해서 우리가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왼쪽은 24, 오른쪽은 2 곱하기 네모지. 그래서 2 곱하기 네모 해서 24가 되는 애를 찾는 거지. 그러면 네모는 어떻게 해야 돼? 24를 2로 나눠보면 우리가 네모가 얼마인지 답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네모는 12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하나 해볼게요. 8대 9는 동그라미 대 45다. 이게 비례식이 성립이 됐을 때 자, 이거는 외항의 곱을 먼저 해도 되고 내항의 곱을 먼저 해도 상관은 없어. 그래서 여기서는 외항의 곱을 먼저 했네. 8 곱하기 45는 내항의 곱 9 곱하기 동그라미 이렇게 하는 거고 9 곱하기 동그라미를 왼쪽으로 바꾸고 8 곱하기 40을 오른쪽으로 위치를 바꿔도 돼. 그러면 9, 8, 5, 40, 8, 4, 32, 360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9를 곱하여 360이 나왔어. 그럼 360에서 9를 나눠보면은 우리가 구하려는 동그라미가 나오겠지. 이렇게. 그래서 내항과 외항의 곱으로 우리가 비례식에 모르는 이 동그라미를 풀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자, 이거는 외항의 곱을 1.8 곱하기 동그라미, 이거는 내항이고 4.8 곱하기 8 해서 이제 푸는 거지. 그럼 4.8 곱하기 8은 5, 8, 40, 4, 8에 32, 360인데 소수점이 하나 찍혔으니까 하나가 0이 날아가서 36. 그러면 1.8을 곱하여 36이 됐으니까 36을 1.8로 나눠야겠지? 그럼 36 나누기 1.8. 그러면 자연수로만 나눠야 되기 때문에 자, 각각 10을 곱한다. 이렇게 됐었지? 그러면 20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야. 그 분수도 한번 해볼게요. 자, 외항의 곱은 9분의 1 곱하기 27, 내항의 곱은 7분의 1 곱하기 동그라미야. 그래서 7분의 1 곱하기 동그라미를 왼쪽으로 옮기고 왼쪽 계산한 거를 오른쪽에다 옮기는 거야. 그러면 7분의 1과 동그라미를 곱해서 3이 됐잖아. 그러면 3을 7분의 1로 나누면 우리가 구하는 숫자를 알 수가 있지. 근데 나누기 분수는 곱하기 역수와도 같다고 했지? 그래서 이거는 21 이렇게 푸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은 거야. 비례식의 성질인데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세모를 구하는 과정이지. 자, 이것도 자,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비례식을 푸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례 배분이 있는데, 비례 배분이 뭐냐면 이 전체를 어떤 비로 분배를 해서 나누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개의 사탕이 있는데 언니하고 동생하고 언니를 2대3으로 나누어 주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 15개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 2등분, 3등분 하니까 전체적으로는 5등분을 하게 되는 거지. 전체적으로는 5등분이 되는 거야. 전체적으로는 2 더하기 3분의 자, 그런데 동생은 2의 비율로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해주면 둘이 이렇게 곱해주면은 우리가 몇 개가 2대3으로 나누어질 때 몇 개를 갖다 줄지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 이것을 비례 배분이라고 그래. 15 곱하기 5분의 2. 그러면 동생은 6개의 사탕을 가져가게 되는 거고, 또 15 곱하기 이제 2등분, 3등분을 한 것 중에서 언니는 3등분을 가져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15 곱하기 5분의 3. 얘는 9개의 사탕을 가져가게 되는 거지. 이렇게 주어진 비를 배분해서 이제 비례 배분을 한다고 하는데, 주어진 이제 15를 2대3으로 비례 배분하세요. 그러면 두 묶음, 세 묶음을 비례 배분 나누어 주려면 일단은 5묶음을 나눠야 되잖아. 그래서 두 묶음과 세 묶음을 더해 주고요. 그 중에 두 묶음으로 가져갈 아이를 분자에다 쓰는 거지. 그래서 15 곱하기 5분의 2 약분하니까 6이 되는 거고, 또 두 묶음, 세 묶음 중에서 나중에 있는 아이는 3의 비율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분자에 3을 넣고 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5를 2대3으로 비례 배분한다. 그러면 두 묶음, 세 묶음이니까 두 묶음과 세 묶음을 더한 5묶음 중에서 두 묶음에 해당되는 아이는 몇 개를 가져가게 될까? 2개를 가져가게 되는 거고, 자, 또 두 묶음, 세 묶음을 다 나눠야 되니까 5묶음 중에서 분자 3의 비율로 가져가는 아이는 3개를 가져가게 되는 거지. 자, 하나 더 해볼게요. 90을 11대 19로 나누어 가진대. 그럼 11묶음, 19묶음을 가져가야 되니까 총 더하면 30묶음을 나눠야 되는 거지. 그 중에서 나는 11묶음을 가져갈게요. 이런 표시야. 그래서 약분하면은 33이 되는 거고, 또 11묶음, 19묶음을 나눠야 되는데 일단 총 30묶음으로 나누고 나는 그 중에서 19묶음을 가져갈게요. 이렇게 해서 푸는 거야. 이렇게. 아닙니다. 57. 이렇게 해서 비례 배분을 풀면 되는 거고, 이것도 이제 똑같은 거야. 30을 2대3으로 비례 배분하세요. 그랬으면 그러면 또 두 묶음, 세 묶음으로 나눠야 되니까 두 묶음과 세 묶음을 일단 더해서 5묶음으로 나누고 나는 그 중에서 두 묶음을 가져갈래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얘도 두 묶음, 세 묶음으로 나누니까 총 5묶음 중에서 나는 세 묶음 가져갈래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해서 비례 배분을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원 마무리는 이제 그동안 배운 거를 복습하는 거니까 이렇게 풀어보세요.